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18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금호 아시아나를 비롯해서 광주와 전남에 뿌리를 둔 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여당 뜻대로 다음 달 5.18 기념일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4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의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한 금호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에 뿌리를 둔 다른 향토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보혜 양조 장성 공장의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품은 꾸준히 생산되지만 판매량이 정체되면서 공장 한 켠에는 완제품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 시장에서 80% 육박했던 보혜 양조 점유율은 최근 1, 2년 사이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영업 실적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 밀착형 마케팅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작업 지원도 하고 홍복 보혜 양조 대학생 봉사단도 노조위원장입니다.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금호타이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수혈돼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단기간에 영업망을 회복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으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위치 교환이나 온라인 김상덕 타이어 프로 판매 그리고 이제 팀장입니다. 금호 타이에서 한 거는 이제 가습기, 제습기 뭐 그런 거로 차량용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항공사인 에어필립은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통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습니다. 광주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 기업들이 차례로 흔들리면서 고용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당부한 대로 올해 5.18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에 군 경력을 포함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건 다음 달 5.18 기념식 이전에 조사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인 권태우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을 위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위원회 출범이라면 굳이 위원회 자격 요건을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의 추천 인사만으로도 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군 경력을 위원 자격 요건에 넣으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꽉 막힌 한국당과의 관계를 풀어보자는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현실론이 통한다면 5.18 기념식 때 진상조사위 출범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을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완전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이 빨리 받아서 현실적 해법을 강구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굴복해 5.18 진상규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자유한국당의 숨은 의도가 시간 끌기와 진상규명 회방이라면 청와대와 여당은 실리도 잃고 5.18의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통학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4살이던 최모 군은 폭염 속에서 8시간이나 차 안에 방치됐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피아동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나긴 해요. 밖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을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년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기도와 전북 군산에서도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령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에 반드시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이 끝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안 뒤편에 설치된 빨간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대는 방식 등으로 작동합니다. 애들이 없는가, 김한수 산전 유치원 애가 선생님입니다. 없는가, 아니면 어떤 애가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걸 꼭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가 앞에 가서 내려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리모컨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작동하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3만 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어린이 하차 후 신하영 장치 광주 미작동, 북부경찰서 교통과 운전석에서 관계자입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그리고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행위,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경찰은 다음 달 16일까지 1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집중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은 4천여 대가 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할 것을 광주시 교육청이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불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교원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를 검사하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에서는 지난해 교사가 대마를 국내로 들여왔다가 구속됐고 2007년에는 아동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교의 학교 운영위원 선발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 홈페이지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학교 운영위원 선출 방식이 대부분 학교에서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학교 운영위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위원도 위원직을 유지시키는 등 관련 조례와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실태조사를 거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전기 냉난방기를 지열이나 공기열 냉난방 시설로 전환하는 농가에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해서 한전이 사업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해당 농가의 냉난방 시설 설계와 시공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변경한 농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연간 최대 4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10월부터 3년간 단계별로 인상합니다.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하수도 요금을 올해 8.56%, 내년엔 8.48%, 2021년엔 8.64%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의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곧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황동현의 시선 집중. 봄철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여수 영치산에 고압 송전 철탑과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은 관광 여수의 이미지에 오점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고압 송전탑이 세워졌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 바로 기억인데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는 다짐이 계속되고 있지만 5년이 흐르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3년 상인이 5년이 됐으면 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권의 소수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 묻혀진 진실은 세월호가 제대로 기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월호 피해 학생 김도연 학생의 어머니 4.16 기억저장소 이지정 소장 오늘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석 달간 전 세계 홍역 발병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청정국으로 홍역 퇴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역 그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홍역의 증상과 예방법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산 수완미래아동병원의 김석주 원장 만나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에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권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수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상상하우징.
이 시각 광주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은 서암대로입니다. 동운 고가도로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 2차로와 3차로에 거쳐서 집차와 승용차 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암대로에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 방향 신안교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업 구간도 있습니다. 독립로 옛 시청 사거리에서 대인교차로 방향 가장자리 차로로 이동하면서 도로 청소안을 작업하고 있고요. 서암대로 동운 고가도로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동운 고가도로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화물차 하역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로에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광주고에서 계림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계림초등학교 사거리 지점 우회전하는 지점입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국도를 지나신다면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국도 17호선 압록에서 곡성 양방향으로 안개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아침 안개가 끼어 있어서 평소보다 감속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영치산의 고압 송전 철탑과 송전 선로 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좀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여수시의회 의원이 송전 철탑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가 또 불발돼서 다음 임시회에서 재상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네, 지금 여수시 영취산의 고압 송전 철탑이 건설 중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네, 먼저 이 여수 영취산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수 영치산은 해발 510m 높이로 여수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신라말 개헌과 함께 후백기를 세우고 성안신으로 초청받은 순천 김시우 시조가 된 김총장군의 활동 근거지였으며 고려 말에 불사 이군의 절개를 지키고 교육사업에 힘쓴 공훈 선생의 의리 깃든 곳입니다. 특별히 보조국사 진울이 창건한 훈국사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운 훈국사 우승병군이 구한말까지 활동을 했던 곳으로 호국 성지이기도 합니다. 해년마다 30여만 명이 찾는 진달래 축제장과 가을이면 수천만 송이의 꽃무릇이 피는 곳입니다. 역사적 유서가 깊고 자연적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봄철 진달래 축제 그리고 가을 되면 이 꽃무릇이 피는 이 붉은색의 느낌이 나는 꽃무릇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관광객도 30만 명 이상 다녀가는 굉장히 멋진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고압 송전탑이 건설된다면서요? 예. 그 배경 왜 여기에 건설되는지 그 이유도 좀 들려주시죠. 여수에는 여수화력과 호남화력발전소 두 곳이 있는데 최근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 문제와 효율성 문제로 인해 이 중에 호남화력발전소가 조만간 폐쇄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한선망을 갖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소 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까지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산단에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송전탑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네요. 네, 네, 그런 논거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압 송전탑이 세워졌을 때 우려점들이 많다고 주민들은 지적하신다면서요. 어떤 우려점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안전권, 환경권의 침해 문제가 있고요. 네. 둘째는 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의 토지 및 임야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50년 전에 철거를 당할 때도 자신들의 어떤 토지와 임야를 그대로 둔 채로 철거를 당했습니다. 네. 동안에 받은 어떤 재산권의 침해도 크지만 송전탑을 세우게 되면 재산권 침해는 훨씬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영치산 진달래 축제장을 지나가는 고압 송년탑으로 인해 진달래 축제의 피해가 크고 역사와 다양한 자연 경관을 가진 영치산의 자연 환경이 훼손을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송전탑 건설 이 설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의견 수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죠. 네. 한전은 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기 전인 2017년도에 산자부가 여수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합니다. 네. 그런데 한전이 이런 절차 과정을 밟기도 전에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앞서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공문이 지날짜에 발송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문으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법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네. 임야나 토지 소유자들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취합한 여수시가 송전탑 건설 반대 의견을 산재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설치 자체에 대해서. 예,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전달했던 거죠, 지자체가. 네. 그런데 실은 산단의 전기를 연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송전탑이 설치가 안 된다면 다른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충분히 있죠. 지금 당초 한전은 그 해상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계획을 세웠다가 지중화 방식까지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을 이유로 고압 송전탑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것은 단지 비용에 대한 핑계고요. 네. 지금 현재 해상 관통 방식이나 지중화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수 산단에 대기업 인근 공장 부지하고 지금 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네. 충분한 어떤 도로를 신설하고 그곳으로 지중화를 하게 된다면은 지중화 방식으로도 충분히 건설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용의 문제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영취산이라는 고유한 가치 또 관광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이냐의 문제냐 이 논란의 중심이 그거겠네요. 판단의 문제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명권의 침해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건 해양 관통이나 또 다른 지중화 형태를 취해서 송전탑이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전이 너무나 이 돈에 대해서만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래서 영취산 고압 송전탑 반대 결의안을 지금 의회에서 발의를 하셨지만 부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부결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 부분이 부결됐죠? 예, 이제 일부 의원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의원들을 좀 설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여수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제대로 좀 제시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충분한 그 대안적인 어떤 지중화나 해상 관통 방식이 있다는 것이 이후에 좀 더 밝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지금 서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나서서 고압 송전탑에 대한 좀 반대 의견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시 지금 상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하시죠? 지금 23일 날 상정되면 아마 5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겠네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결이 됐는데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들이 있으면서 의원들도 생각을 좀 바꾸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압 송전탑 문제, 이 여수 영취산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포기할 것이냐의 문제와도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결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은 과거처럼 개발도시 시대도 아니고 성숙된 민주사회입니다. 고압 송전탑 관련해서 밀양 할머니들의 싸움도 있었던 바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즉 수기적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고압 송전탑이 건설돼야 되는데 저는 대체적인 방법이 지중화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것은 뇌가 가진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 또한 잊을 수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 학생 김도원 학생의 어머니시죠. 4.16 기억저장소 이지성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는구 2학년 3반 김도원 엄마 이지성입니다. 네, 소장님, 그 5주기가 흘렀지만 그 5년 전에 기억된 정말 아픈 기억이실 텐데요. 이 5년 그리고 또 현재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은 참 어김없이 오는 것 같아요. 2014년 4월 16일,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수는 6년째입니다. 네. 그리고 4월 16일이 또 지나갔어요. 4월 16일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잃은 엄마, 아빠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프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네. 4월 16일은요, 이번에 우리 기억저장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다는구 사일로 기억교실이 있습니다. 그날, 당일날 돈이 의자에 좀 앉아서, 돈이 마지막 교육을 받았던 그 마음과 돈을 좀 느껴보았고요. 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안산에서 5주기 기억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안산 찾아와 주셨고, 기억하겠다는 그 다짐을 받으면서 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2014년 그 4월을 보내면서 온 국민들의 이 마음들이 찹찹하고 그다음에 뭔가 꼭 그 마음을 누르는 그 아픔들을 함께 했었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풀려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게 이 깝깝하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돌 같은 무게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진실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진상 규명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 왜 이래 안 되고 있는지 저들도 어렵긴 한데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사실은 해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시면서도 대통령만 바뀌셨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정치인들과 등등.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진상규명,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제대로 된 기억, 진상규명을 좀 반대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국민들이 봐도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단원고 또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아픔과 분노감은 더하실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즘 그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이제 또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월호 망한 얘기도 했었고 이런 말은 사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은폐 의혹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청와대에 청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하거나 분노를 하죠. 네. 근데 그만하자 지겹다 하는 사람들도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한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뉴스와 정보에 인해서 우리 이제 유가족들의 이제 가슴에 몫을 받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왜 구조하지 않는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천히 되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해서도
그때도 세월호가 지겹다, 그만하자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꼭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을 그만하자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세월호를 기억하자라고 제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월호가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세월호는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리는 모두가 무사기한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면서 이게 나라냐 울분을 토해내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기무사를 투입시켰고 유가족 사찰시켰어요. 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국민들이 이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서 생명 존중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 때문에 우리는 꼭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부, 그 당시 정부가 갖고 있었던 무책임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 속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것이 탄핵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제대로 이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아픔의 기억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방향성들을 이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월호의 진실 규명으로 우리들이 좀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렇게 유가족의 입장 그리고 또 세월호를 기억하는 활동을 하신 어머님의 입장으로서 못 드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 항상 외치는 거, 왜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네. 왜 사람들만 저는 구조를 하였는지, 또 왜 안개가 짙은데 세월호 배만 출항을 하였는지, 가만히 있으란 방송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DVR 바꿔치기 했던 네네. 거, 그죠? 그리고 CCTV가 삭제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무사를 투입해서 왜 유가족 사찰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왜 언론을 통제하였는지. 네. 그리고 동구 차도에 공중파 언론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2014년 4월 16일 날 왜 촬영만 하고 방송을 하지 않았는지, 왜 특수부대가 거기에 투입되어 있었는지 밝혀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국민들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같이 기억해주시고 하셔야지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답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앞으로 이 세월호가 벌써 이제 5주기가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적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기억하고 또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 규명과 함께요.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억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기억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세월호 참사를 매일매일 숨쉬듯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슴으로, 눈으로, 귀로 모든 감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어야 기억이 왜곡되지 않거든요. 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국가가 자국민을 살해하는 것을. 그런데 80년 제가 고2 때였습니다. 네. 성당에서 5.18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네. 그때 선거 기간이라서 자국민을 죽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생인 저는 그냥 가만히 진실만 알고 생활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그 2015년 5월 7일 날 그 5.18 전야제 할 때 갔었거든요. 네. 그때 중학생 학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학생 중학생으로 보였거든요. 네네.
중학생 우리가 아마 당사자가 될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2 때 5.18의 진실을 알았는데 도훈이가 고2 때 희생이 됐어요. 네. 이 중학생아에 그 얘기를 하니까 꼭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도 중요하지만 기억하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월호가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훈 학생의 어머니이신 4.16 기억저장소의 이지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원기업.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인 이 홍역이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또 일부 유럽 국가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그 이유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홍역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추가로 홍역 환자 1명이 또 발생을 했고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는 게 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인데요. 홍역의 원인 어디에 있고 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합니다. 광산 수원 미래아동병원 김석주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역이 유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11만 2천여 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숫자는 작년에 1분기보다 그 숫자 3배 이상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0년부터 WHO에서 홍역 퇴치국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미국에서조차도 94년 이후에 없어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엄청 늘어서 당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또 브라질, 아프리카 그런 쪽에서 발생이 늘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8개국이 홍역 유행국가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68개국이나 지금 위험국가가 됐다는 것은 많이 지금 유행하고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 홍역할 때 좀 후진국병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홍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퇴치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에서조차 다시 홍역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홍역은 백신으로 확실히 좀 예방이 되는 접종 질환인데 인군 집단에서 95% 이상 접종을 하게 되면 군진 면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85%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당연히
백신이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위험하다. 뭐 그런 뭐 등등의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 접종하지 않는 그런 인구 집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데서 그 많이 좀 퍼지고 있는 듯합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역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 백신 공포증, 일명이 백신 괴담이라는 부분들은 왜 시작된 거죠? 1998년에 영국의 그 웨이크필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유명한 학술지에 그 홍역 백신을 맞고 나서 그 자폐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난 이후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백신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뒤로 접종률이 많이 낮아져서 그 뒤로 많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 사실 자체는 2004년도에 그 논문이 돈을 받고 조작된 논문이고 아무런 자폐증하고 연관이 없다라고도 밝혀졌는데도 그것이 계속 재생산되고 하는 가짜뉴스가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초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쥐나 원숭이, 돼지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뭐 섞이면 안 되는데 그 백신 안에가 그런 DNA가 함유되어 있다고라는 그런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백신 안전 안내서라고 하는 그 속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거부하는 그런 집단들이 좀 생기면서 미국에서 좀 그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원장님 정리를 해보면 백신에 대한 공포증은 지금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백신의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의료적으로? 그 백신에 대한 합병증은 지금 밝혀지기로는 지금 50년 이상 안전하게 좀 접종되고 있고 그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 그런 경우는 0.0001%보다 더 적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홍역 확진자들이 좀 늘고 있다면서요? 그 아마 그 우리나라는 그 홍역 퇴치국으로 2004년쯤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네.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우리나라에 홍역하는 유행 환자들은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들어와서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역 유행 국가로 이제 여행 갈 경우 주의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녀온 다음에도 좀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보도 좀 주시죠. 예, 그 본인이 접종을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 좋겠고요. 접종한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항체 검사까지 좀 해보면 좋고 만약에 그런 상처가 없고 그런다 그러면 여행 전에 접종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고 네. 당연히 여행을 가면 이제 개인 위생 같은 데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다녀온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뭐 홍역 증상이 이렇게 의심된다 그러면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뭐 보건소 같은 데 신고를 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조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홍역? 그 의심되는 환자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유행지를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일주일에서 한 3주 사이에 일단 그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고, 네네. 기침, 콧물 그리고 이제 결막염, 눈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뒤로 바로 몸 전신에 홍역의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발진까지 이 과정들을 겪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이 좀 그 고열이 나고 그러면은 감기 증상하고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로 많이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한 그런 그 접촉력하고 여행 다녀온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홍역 이 백신을 또 맞는 부분에 대한 정보도 좀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전염병하고는 좀 다르게 홍역은 영유아기 맞는 백신 1회 접종만으로 95% 이상 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홍역이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1회 접종이었는데 그 90년대쯤에 유행을 하고 이제 97년부터 2회 접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회 접종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접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2000년, 2001년에 그 엄청나게 대유행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국가에서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그 홍역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박멸이 돼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2004년쯤에 그 홍역 청정국 2014년 전 홍역 청정국으로 진입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해외 유입 홍역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두도 이 발진이 나고 그러는데 홍역과 이 수두가 다른 겁니까? 예, 그 질환 자체는 완전히 다르고 그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발진만 가지고 진단하지는 않고 이제 그 접촉력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뭐 진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홍역이 또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스스로도 홍역을 예방하고 그 건강을 지켜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어떤 예방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좀 정보를 주시죠. 네, 그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에 나오는 그런 호흡기 분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전염이 됩니다. 네. 동물한테서 오는 질환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 개인위생,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그 환자를 그런 그 집단에서부터 분리해내는 격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산 수원 미래아동병원의 김석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광군이 추진했던 인구 정책이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전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영광군 인구수가 좀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형 인구 정책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전남 도내 그 22개 시군 가운데 전월 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영광군을 포함해서 나주, 곡성, 진도 등 4곳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에 의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전남 도의 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영광군의 인구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배경은 좀 공격적인 지원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영광군 인구수는 54,060명으로 전달 54,037명부터 23명이 늘어나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결국은 공격적인 지원 마케팅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광군의 인구 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영광군의 이제 인구정책 효과를 보면서 출생아 수가 1월에 50명, 그리고 2월에 54명, 3월에 5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제 차별화된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결혼 장려금 지원이 500만 원이고요.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500만 원에서 이제 3,500만 원까지,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 그리고 정관난관 보건수술비 전액 지원, 그리고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월부터 인구 일자리 정책실을 신설을 해가지고 국민의 삶 질 개선과 함께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인구 정책, 청년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업무 추진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구 비전 선푸시로 개최해가지고 전문가 초청 인구 특강 등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을 조금 개선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준성 군수 같은 경우는 2019년을 인구 문제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서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이 낳고 휴기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결국은 안 그래도 이 지역 특히 고령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특히 이 출생아 수도 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돌아오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영광군의 이 인구 정책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다른 군들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20일부터 이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지금 보성군에서 열리죠.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그 보성에서 이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보성군에서 이에 앞서가지고 각 유관기관과 부처별 최종 실행 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8회 전남체전이 다가오면서 이제 군수와 유관기관 담당자 그리고 간부 공무원 등이 함께 경기 진행, 개폐식, 뭐 식전 행사 그리고 뭐 선수단 환영 뭐 이런 각가지 부분 종합적인 대회 추진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남체전에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던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보성군에서 이제 1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남체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체육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뭐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참여하는 개회식을 열고 그리고 전남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뭐 제시하겠다는 그런 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전남체전 최대 규모로 준비한 식후 축하 행사에서는 싸이 우주소녀들 K-팝 가수들이 총 출동하고요. 보성군을 방문한 선수단, 도민들 하나 되는 좀 축제 같은 그런 장을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보성군의 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전남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전을 꼭 성공리에 개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이 23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이틀간 이 한평에서 개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한평군이 주최라고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추진위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품 대제전, 난명품 대제전은 한국 춘난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요.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 만든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지금 한평군에서 2022년에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하고 난명품 대제전 연계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열리는 대회인데요. 네. 초대 대회장이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명예 대회장직을 맡아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회째를 맡고 있는 2019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은 한국 출남 한평에서부터 세계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난 전시회인 만큼 대상 한정은 대통령상과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에서 150여 점을 선정해 시상을 하고요. 국내 난 단체나 개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행사 시작 전날이 22일까지 한평문화체육센터에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2019 더 레저쇼와 더 골프쇼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골프, 캠핑, 등산, 튜닝 바이크 등 레저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356-4309.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4월 18일 목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est une histoire qui a pour lieu Marie la Belle en l'an de Dieu 1482. Histoire d'amour et de désir
les artistes anonymes de la sculpture ou de la rime tenteront de vous la transcrire pour les siècles à venir.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L'homm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rière. Pierre après pierre, jour après jour, de siècle en siècle avec amour, il a vu s'élever les tours qu'il avait bâties de ses mains. Les poètes et les troubadours ont chanté des chansons d'amour qui promettaient au genre humain de meilleurs lendemains.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On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rière.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On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rière. Il est foutu le temps des cathédrales. La foule des barbares est aux portes. 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